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벌써 호빵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갑자기 호빵 얘기를 하니까 잡채 호떡이랑 어묵 국물이랑 길거리 음식들이 갑자기 먹고 싶은데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갑자기 필요할 것 같아서 의식의 흐름대로 줄 만드는 기계를 구매했답니다. 이 줄 만드는 기계 이름은 아이코드 니터라고 하는데요. 가방 끈이나 다양한 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이코드를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손가락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무리가 와서 이런 반복되는 작업들은 아이코드 기계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코바늘로 4줄로 뜨는 방법이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이 이렇게 위쪽에 그려져 있어요. 생각보다는 구성품이 조금 심플합니다. 기계와 추 그리고 코바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설명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쪽에 그림과 일본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냥 아이코드 니터라고 해서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기계가 이 제품 하나라서 구매했는데 일본 제품이더라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는데 제가 설명서의 그림으로만은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우선은 한번 실부터 빼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시행착오 되는 부분과 완성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시도고요. 일단 그림을 보고 따라 해볼게요. 안쪽에 실을 넣는 것 같아서 실을 넣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실 통과시킨 다음에 추에 달고 추가 약간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밑으로 당겨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추의 옆부분을 누르면 매듭에 묶인 실을 통과시켜줍니다. 추가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실을 추 안에다 넣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매듭을 미리 만드는 것보다 매듭을 추에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만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매듭을 만드는 이유는 실이 너무 얇을 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설명서를 다시 보니까 실을 처음에 바깥쪽에 있는 고리부터 끼워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계들은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이거 겨우 이 추에다 꼈는데 살짝 현타가 왔지만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바깥쪽에 플라스틱 고리의 바깥쪽에 옆부분에 실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U자 모양이 있어서 왼쪽에 보시면 실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코드 니터 사용하실 때 저도 지금 고리 있는 대로 빼기 귀찮아서 다시 사용을 했는데요. 고리는 항상 다 만든 다음에 통과시키고 실도 건 다음에 마지막에 추를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고정시킬 때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홈 부분에 실을 걸고 안으로 실을 집어 넣어 볼게요. 안쪽에는 바늘이 4개가 있는데 4개 부분이 일반 코바늘처럼 위쪽에 구부러져 있고 매듭을 해놨더니 지금 걸려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을 다시 풀어서 그대로 통과시켜 볼게요. 조금 무거운 거 달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이런 거 보면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이제 원래는 설명서 안 보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뜨개질을 하면서 많이 참을성이 늘기는 했는데 막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성격이 급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실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신나게 돌려볼 생각인데요. 돌리기 전에 옆에 실 한번 다시 걸어주는 부분과 걸어주는 부분 옆에 플라스틱 부분이 U자로 살짝 파여 있어요. 그 홈 부분에 실을 넣고 제일 올라와 있는 바늘 쪽에 실을 걸어줍니다. 또 저는 여기서 매듭을 먼저 지어줬어요. 매듭 먼저 짓지 마시고 추에 넣어준 다음에 꼭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악력이 센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손 옆으로 눌러서 물병 같은 거 잘 못 따는 타입인데 이렇게 옆에 잘 눌러서 저는 코바늘로 쑥 빼줄 거예요. 제 머릿속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듭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4번, 5번인데 조금 바늘이 많아요, 위쪽에. 그래서 이제 그냥 우선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이 바늘에만 감기고 지금 아래쪽으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보통은 실이 바늘에서 코바늘에서 당겨지면서 안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서 이렇게 그림으로 찍으면 바로바로 번역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젠간 외국 나갈 일이 있으면 이제 일본어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간판만 찍고도 저게 무슨 가게구나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면 간편하게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방법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계속 번역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번역이 되진 않고 약간은 유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본어라서 그런 것 같고 이제 다른 언어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얼추 알아들을 정도의 설명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를 틀고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이 소리가 약간 드라마 소리를 제가 드라마를 켜놔서 약간 짤깍짤깍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손에 탁탁 하는 느낌하고 짤깍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리 돌리면 아래쪽에서 추가 잡아줘야 되는데 전 지금 테이블 위에 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했을 경우에 실의 굵기와 비례해서 이게 약간 바늘에 잘 안 걸리거나 바늘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 탁 하면서 실이 제껴지면서 아래 바늘이 탁 하고 제껴질 때 실이 밑으로 툭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돌리면 이 실이 툭 하고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늘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살살살살 처음부터 돌려주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제 완벽한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왼쪽 고리에 실을 걸어주시고요. 실이 잘 보이는 실로 바꿨어요. 왼쪽 고리에 실을 걸어주시고 이 가운데 구멍 쪽으로 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실이 아래쪽으로 통과가 돼요. 밑에서 보면 동그란 구멍에 이렇게 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나오는 실을 추에 끼워줄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에 끼우고 나서 매듭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매듭은 꼭 안 지어주셔도 되는데 실이 중간에 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듭 지어주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슬슬슬슬 넣어줄게요. 아래쪽에 실이 닿았죠? 테이블에서 찍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는 테이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기계를 왼손으로 감싸주고 안쪽에 이제 코바늘 4개 부분에서 4개 부분 중에 가장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 실을 걸어줄게요. 이게 첫 번째 실을 끼울 때는 처음 실에만 끼워주시고 처음 바늘에만 끼워주시고 두 번째 바늘에서는 패스를 해줄게요. 코바늘로 이렇게 해서 빼줄게요. 그래서 대각선에 보이는 4개의 코바늘 중에 첫 번째 걸었던 고리를 1번이라고 하면 2번 고리는 패스를 해주고요. 이제 3번 고리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이제 돌려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돌려줄게요. 2번은 패스를 하고 3번 고리에 끼워줍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무게가 조금 없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주세요.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지금 왼손으로 제가 실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처음에 1차, 2차, 3차 시도를 할 때는 제가 왼손으로 실을 느슨하게 잡은 바람에 이게 실이 그냥 막 딸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왼손으로 손뜨기 할 때처럼 실의 장력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을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너무 타이트하면 얘네가 잘 탁탁거리면서 기계가 약간 고장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헐겁게 해주시면 실이 막 딸려가기 때문에 이 실이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위쪽에서 그냥 계속 머무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왼쪽에 실을 살살살살 손에서 풀어주면서 레버를 돌려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를 아래쪽으로 탁자 아래 방향으로 떨구면서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거 길이가 계속 만들다가 길이가 길어지니까 중간에 추를 계속 옮겨봤는데 옮기다 보니까 왼쪽 손에 있는 실이 풀리면서 추의 높이가 바뀌면서 이제 바늘의 고리가 제대로 땀이 고르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걸 해주실 분들은 그냥 계속 잡은 상태에서 추의 위치도 옮기지 마시고 그대로 계속 장력을 이용해서 같은 속도로 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아이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제일 위에 올라오는 아래에 있는 바늘 있죠? 그게 바깥으로 제껴지면서 툭 하고 실이 떨어져야 돼요. 중간에 툭툭 하는 느낌이 없으면 그 실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실 풀림 없이 중간에 그러면 다시 떠야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잘 눈으로 보면서 얘가 실이 잘 떨어졌는지 한 번씩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실이 잘 떨어지려면 왼손의 힘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조금 빠르게 돌려봤어요. 계속 돌려주시면서 완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 중간에 약간 이렇게 쉬어주니까 중간에 약간 찝힌 모양처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추를
아래 방향으로 떨어뜨리면서 계속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 줄게요. 저는 이렇게 스트링을 이 아이코드를 완성을 해서 이 아이코드 자체를 저는 한 55cm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할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노려보면서 중간 부분을 얘가 실이 빠지나 안 빠지나 계속 노려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은근 계속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보다가 보시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익숙해져서 스트링 한 50cm 정도 만드는데 한 3분 정도면 금방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시다가 원하는 길이가 완성이 되면 이제 실을 잘라줄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실을 잘라주고 이제 고리를 빼줘야 되는데 이 고리 빼줄 때는 진행되었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레버를 계속 돌렸었어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실을 감아주면 얘네가 실이 고리에서 툭툭 하고 빠집니다. 근데 2개 정도는 수월하게 빠지고 나머지 2개 정도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코바늘로 이렇게 해서 제껴서 전체적으로 실을 빼줄게요. 툭툭하고 빠지는 이 고리 부분이 자동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고 빠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계속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다가 코바늘을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후크 부분을 빼줄게요.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쓱 잡아당기면 실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리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코드가 총 4개의 고리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손으로 저도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은근 이게 땀수 조절이 힘들더라고요. 기계를 이용해서 만드니까 확실히 빠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4개가 있으면 코바늘에 그대로 걸어주시고요. 이걸 한 번에 빼뜨기처럼 잘라진 실 부위에서 한꺼번에 빼줄게요. 코바늘을 4개의 고리에서 한꺼번에 제거를 해줍니다. 끝에 부분에 남는 실들은 제가 이제 돗바늘로 안쪽으로 연결을 해서 안쪽으로 실을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코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마무리 부분은 이렇게 돗바늘로 다른 영상에서도 사슬 매듭으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이코드 부분을 사슬 매듭처럼 이렇게 땀수를 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티가 안 나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처럼 가방을 많이 뜨시거나 혹은 이제 스트링으로 저는 이거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마스크 스트랩 만드는데도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랩 만드실 분들은 한 3분에서 5분이면 한 50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사두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가지고 싶은 제품이나 한번 리뷰해봤으면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